먼저 이거 한 번은 있었나? 일단 우리 숙제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어떤 다항식 fx가 있는데 이 fx라는 친구들 내가 x제곱 플러스 3x 마이너스 1로 나누었을 때 지금 선생님이 이 문장을 좀 수학적 표현으로 바꾸고 있는 거야? 검산식이라고 얘기를 하죠. 우리가 몫은 내가 잘 모르겠어. 이 다항식이 몇 차인지도 안 알려줬기 때문에. 그러나 나머지가 2x-4예요. 지금 우리 첫 번째 문장을 수학적 표현으로 바꾼 겁니다. 그다음에 두 번째 문장도 sfx라는 친구들 똑같은 x제곱 플러스 3x-1로 나눴더니 당연히 몫이 바뀌었을 테고 나머지는 rx입니다. 이렇게 나왔죠. 그랬을 때 우리 R2의 값을 구해주세요. 이렇게 나온 거야. 봐봐. 우리가 다항식의 나눗셈의 큰 핵심은 우리가 뭐라 그랬어요? 차수. 차수로 계속 비교해 가면서 계산하시면 될 것 같아요. 내가 2차로 나누었기 때문에 나머지는 1차 이하가 나온 거. 괜찮아? 그러니까 2차보다 작은 게 나왔다는 소리죠. 근데 내가 지금 뭔 짓을 했냐면, XFX라고 해서 이 FX 전체식의 X를 곱했어. 그럼 실제로 곱했다는 소리니까 XFX를 다시 한 번만 써보면, 여기는 우리 X제곱 플러스 3X 마이너스 1, QX, 여기도 X를 곱했기 때문에 이렇게 됐겠죠. 2X제곱 마이너스 4X가 되겠죠. 괜찮아? 그럼 이 위에 있는 이 식을 내가 똑같이 x제곱 플러스 3x 마이너스 1로 나누었다라고 했었을 때 위에 있는 식하고 아래 있는 식은 똑같아야겠지. 똑같은 xfx니까. 맞아요? 이해돼요, 지금? 그럼 위에 있는 식하고 같아지기 위해서 여기 있는 우리가 목과 나머지를 한번 채워봅시다. 우리 몫은 일단 x하고 qx가 일로 들어올 거고요. 그지? 그래야지 곱해야겠으면 같아지는 거니까. 그런데 너무나 재밌게도 나머지가 몇 차가 돼버렸어? 2차가 돼버렸어. 2차인데 난 2차로 나눌 거야. 그럼 2차를 2차로 나눌 수 있잖아. 맞아요? 즉 여기 있는 2x제곱 마이너스 4x를 여전히 누구도 x제곱 마이너스 3x 플러스 3x 마이너스 1로 나눌 수 있기 때문에 여기다 2 곱하면 2x제곱 플러스 6x 마이너스 2 그래서 이 친구 빼니까 마이너스 10x 플러스 2 이렇게 됩니까? 괜찮아? 그러니까 여기는 이 목 2가 일로 들어오고 이제 애를 곱하면 어떤 수가 나왔겠죠? 거기다가 내가 10x 플러스 2를 해줘야 위에 있는 식하고 안에 있는 식이 완전히 똑같아지고 우리가 나머지에 다항식의 나눗셈 뭐예요? 이 친구가 2차면 항상 나머지는 나누는 애는 2차면 나머지는 1차 이하가 되겠죠. 괜찮아요? 근데 문제에서는 이 친구를 뭐라고 둔 거야? RX예요 라고 둔 거니까 따라서 우리 R2는 몇입니까? 마이너스 20 플러스 2, 즉 마이너스 18이 정답이 되겠네요. 괜찮아? 다시 다항식이 나눗셈의 가장 핵심은 차수. 그래서 신경 써서 풀어주시면 됩니다. 또 있어요? 없어요? 피디맨 이해가 괜찮아?
됐습니까? 오케이. 그럼 우리 오늘 진도 나가볼 거예요. 라이트 스탠. 오케이. 우리 항등식, 우리 언제 배웠어요? 1학년 1학기, 중학교 1학년 1학기 때 한번 언급은 되는 내용이었어. 처음 들어보진 않죠? 그치? 처음 들어보진 않죠? 어, 한번 볼게. 우리가 크게 식이라고 줬을 때 두 가지로 나뉘는데, 하나는 우리가 등식이고요. 하나는 부등식으로 나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고3 때까지 보는 식이 있다면 그 식은 등호가 사용된 식과 또는 결과적으로 우리가 부등호가 사용된 부등식으로 이루어져 있다는 거야. 오케이? 그 중에서 우리가 등식, 즉 등호를 사용한 식은 우리가 두 가지로 또 나뉘어요. 뭐로 나뉩니까? 첫 번째가 항등식, 그리고 방정식. 이렇게 나뉘어요. 그럼 A 정의부터 우리 한번 살펴보면 우리 방정식은 뭐였어요? 미지수 값에 따라서 참이 되거나 또는 거짓이 되는데 얘는 식을 우리가 방정식이라고 하는데 그랬을 때 그 미지수 x 값에 대하여 그 식을 등식을 참이 되게 하는 값을 우리가 해 또는 근이라고 했던 거 기억나시죠? 그지? 근데 우리 항등식은 뭐냐면 항상 등식이 성립하는 식이어서 얘는 미지수 값과 관계없이 항상 참이 되는 등식을 우리가 항등식이라고 그래요. 야, 그러면 야, 우리가 무조건 등호가 딱 쓰였어요. 그랬을 때 내가 이 문제가 방정식인지 혹은 항등식인지 내가 알아야 될 거 아니야. 맞아요? 판단 기준이 있겠죠. 그래서 그 판단 기준이 우리가 항등식 같은 게 크게 두 개고요. 만약에 이 두 개에 해당하지 않는 건 다 방정식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오케이? 이 첫 번째는 뭐냐면 좌변과 우변이 똑같은 식. 예를 들면 우리가 곱셈 공식. 곱셈 공식은 뭐예요? 좌변에 있는 식을 그냥 전개한 거죠. 그지? 그럼 전개하니까 좌변하면 똑같단 말이야. 그럼 똑같은 x값 대입하면 똑같은 값 나올 수밖에 없겠지. 좌변이랑 우변이가. 또는 뭐 인수분해. 인수분해도 마찬가지예요. 이미 전개된 것을 다시 묶었을 뿐이니까 결과적으로는 좌변 우변이 똑같을 수밖에 없어서 똑같은 x값 대입하면 어떤 값을 넣더라도 계속 똑같은 값이 나올 수밖에 없겠죠. 맞아요? 그다음에 두 번째는 뭐냐면 우리 두 번째는 실질적으로 이 첫 번째보다 더 자주 표현되는 형태인데 우리 두 번째는 뭐냐면 이런 용어가 나오면 우리가 이 친구는 항등식이구나 이렇게 우리가 해석을 해달라는 겁니다. 우리 첫 번째는 뭐냐면 모든 실수 x에 대하여 이런 표현이 나와요. 문장이 대하여 성립한다 이런 형태의 문장이 나오면 얘는 방정식이 아니라 상등식이구나. 이렇게 우리가 해석할 수 있어야 돼요. 알겠죠? 그 다음에 어떤 실수 x에 대하여도 성립합니다. 이런 표현이 이렇게 바뀔 수도 있고요. 임의의 x에 대하여 성립한다. 다 같은 뜻이에요, 이게. 괜찮아요? 그 다음에 x값에 관계없이 항상 성립할 때 즉 내가 어떤 문제를 푸는데 문장 초입에 이렇게 네 가지 중에 한 개가 표현이 됩니다. 그랬을 때 이 친구는 어떤 식이다? 방정식이 아니라 항등식으로 풀어야 되는구나. 이렇게 우리가 본다는 거예요. 여기까지 이해되셨죠? 괜찮아요? 이해돼요? 자, 그러면 우리가 항등식은 어떻게 푸는지 우리가 한번 보도록 할게요. 우리 1번, 2번, 3번. 지금 여기 있는 게 어떻게
나한테 해석이 돼야 하는 거냐면 이렇게 해석을 하시면 돼요. 내가 문제를 보는 데 있어서 갑자기 나한테 이런 형태가 나왔어. 야, 모든 실수 X에 대하여 성립해 라고 했어요. 그러면 나는 어떻게 문제를 해결할 거냐면 X가 있는 거와 X가 없는 걸로 분할해서 쓸 거예요. 오케이? 만약에 2차가 있으면 내가 2차가 있는 것끼리 묶고 1차만 있으면 1차만 묶고 그 다음에 상수항만 우리 X 빼고는 다 상수 취급이에요. 다 일로 묶었을 때 는 0 이렇게 작성을 하자는 거야. 식이 복잡해. 식이 복잡해. 그 복잡한 식을 X제곱이 있는 거, X만 있는 항, 그 다음에 아무것도 없는 상수항 일단 분류를 한다는 소리예요. 그럼 봐봐. 내가 이 X에다가 여기는 이 X에다가 뭐 하겠다는 소리야? 마이너스 무한대부터 플러스 무한대까지 내가 그냥 원하는 거 아무거나 넣어도 계속 는 0이 성립한다는 소리잖아. 맞아? 그럼 희림아, 생각을 한번 해봐. 너가 47을 곱하는 마이너스 5를 넣든, 네가 아는 숫자를 어떤 걸 넣든 간에 상관없이 이게 성립을 하고 싶은 거잖아. 그러면 내가 어떤 곱하는 수가 변함에도 불구하고 계속 일정한 값을 가지려면 뭐를 곱해야 돼요? 0을 곱해야겠지. 이해됐어? 어떻게 한다? 우리 항등식 풀이는 뭐냐면 모든 실수 x에 대하여라고 한다면 만약에 2차면 x제곱, x 상수 이렇게 나눈 다음에 여기다 뭘 넣든 간에 관계가 없으려면 여기에 들어갈 숫자가 0이 나와야 된다는 소리야. 그치? 근데 실질적으로 너도 등식이 는 0이 성립해야 되니까 애도 0이 돼야 된다는 소리예요. 이해돼요? 그래서 1번 문장이 이 내용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어떤 항등식이 나오면 내가 저 식을 다 ax제곱 플러스 bx 플러스 c는 0의 꼴로 그러니까 이렇게 구성한 다음에 a는 b는 c는 0이다 라고 뽑아주세요 라는 거예요. 왜? 나는 이 x에 관계없이 일단은 항상 등식이 성립하는 식이니까 결과적으로는 이 x에다 무엇을 넣든 관계가 없어지려면 0을 곱해야 된다는 거고 무슨 말인지 이해가시죠? 내가 마이너스 1000을 넣든 1억을 넣든 1조를 넣든 마이너스 200을 넣든 57을 넣든 상관이 없어. 무조건 등식이 성립해야 돼. 0을 곱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랬을 때 실제 등식도 성립을 해야 되는 거니까 는 0 이렇게 풀어달라는 겁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어차피 우리 항등식 개념 자체가 나한테 뭐라고 그런 거야? 좌변과 우변이 같다라고 했어요. 그치? 그럼 좌변과 우변을 내가 보았을 때 이쁘게 다 전개를 한번 해보면 만약에 여기가 이렇게 나왔어. ax제곱 플러스 bx 플러스 c 여기는 a 프라임 x제곱 플러스 b 프라임 x 플러스 c 프라임 애가 우리가 항등식이라는 것을 알았어. 문제 표현에 의해서. 그렇게 되면 당연히 어떨 수밖에 없다? 개수끼리 같을 수밖에 없겠죠. 좌변과 우변이 같아야 되는 거니까. 오케이? 그래서 대체적으로 우리 항등식 풀이는 항등식이면 우리가 알았을 때는 가능하면 항상 이렇게 나올 수도 있어요. 모든 실수 K 값에 관계없이 항상 등식이 성립합니다라고 했어. 근데 지금 내가 풀어볼 문장은 K도 포함되어 있고 X도 포함되어 있어요. 그럼 여기서 누구를 미지수칙한다? 문제에서 얘기하는 여기 들어가는 미지수 값을 우리가 채택을 해야 돼요. 알겠죠? 만약에 여기가 K 값에 관계없이 이렇게 많이 나왔어. 그러면 나는 K가 있는 놈과 K가 없는 놈으로 구별해서 써야 되는 거야. 알겠죠? 오케이? 저 앞에 있는 문자가 대표 문자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어요. 우리 한번 볼까요? 여기서. 우리 유형별 한 두 문제씩만 한번 보도록 할게요. 우리 128, 129 이 두 문제 한번 보면 첫 번째, 이에 항등식인 거 골라달래. E-x나 -x 플러스 2나 좌변과 우변이 같죠? 지금 상황이. 그러니까 이 친구는 뭐다? 항등식입니다.
이제 129번 보니까 2x는 x제곱이야 라고 했는데, 이 친구는 뭐예요? 좌변으로는 같아? 다르지? 그러니까 얘는 방정식인 거야. 알겠죠? 정확하게 얘기를 하면. 132번도 마찬가지야. 이 친구가 항등식이래요. 그럼 내가 x값에 무엇을 넣든 간에 항상 등식이 성립한다는 소리니까 애가 무엇을 넣든 간에 관계가 없어지려면 여기 있는 값이 0이 돼야 되는 거니까 a는 2여야 하고 실제로 너 등식이 성립해야 되니까 너가 0이어야 하니까 b는 0이다. 이렇게 풀어주면 되겠죠. 이해돼요? 괜찮아요? 애가 2차여도 상관없습니다. 어쨌든 내가 x에다가 내가 무엇을 나타나는 관계 없으려면 네가 0이어야 하고 니도 0이어야 하는 거니까 따라서 우리 a는 0 또는 우리 b는 마이너스 2가 되겠죠. 괜찮습니까? 그래서 136번만 한번 해보면 애가 지금 항등식이라고 합니다. 결과로 너란 소리니까 여기가 뭐일 수밖에 없다. 좌변이 같아야 되니까 3x제곱이어야 되고 너는 마이너스 x제곱이어야 하고 그 다음에 여기는 c가 되겠죠. 따라서 우리 a는 4이고요. 그 다음에 우리 b는 마이너스 5이고요. 그 다음에 c는 7입니다. 이렇게 풀면 되겠죠. 나머지도 다 같은 문제니까 한번 해보세요. 이따가 선생님이 시간 줄게요. 우리 138번 한번 볼게요. 다음 등식이 XY에 대한 항등식이래. XY에 대한 항등식. 무슨 말이야? 내가 X에다가 무엇을 넣어도 또는 Y에다가 무엇을 넣어도 항상 등식이 성립한다는 거니까 애초에 X하고 Y하고 어떤 수를 넣든 간에 관계가 없으려면 A가 0이어야 하고 B도 0이어야 하고 그렇지? 애초에 등식은 우리가 성립해야 되는 거니까 A가 마이너스 4여야 하겠죠? 그렇지? 그래서 답은 우리가 A는 0, B는 0, C는 마이너스 4가 답이 되겠습니다. 우리 139번 같은 경우도 어차피 좌변과 우변이 같다라고 식을 세워서 우리가 풀어야 되는 거니까 이 A는 마이너스 3 그리고 우리 B는 4가 될 거고요. 그리고 C는 마이너스 1이 되겠죠. 좌변과 우변이 같아야 합니다. 이제 민찬이가 한번 풀어보자. 이따가 좀 피곤해 보여. 오케이. 그럼 이제부터 우리가 뭘 할 거냐면 우리가 미정계수법이라는 걸 배울 거예요. 미정계수법. 일단 미정계수가 뭐냐라고 하셨을 때 항등식에서 그럼 식이 이렇게 있을 거 아니야? 그치? 여기 있는 개수가 즉 개수가 뭐예요? 문자 앞에 곱해진 숫자죠. 개수가 미지수로 포함되어 있을 때 표현될 때 오케이? 그 미지수를 구하는 방법이에요. 어떤 항등식이 있어요. 항등식이 좌변 우변 이렇게 막 난리부르스 치면서 막 식이 적혀 있는데 문자의 개수가 내가 지금 보고자 하는 항등식의 문자의 개수가 문자로 표현되어 있을 때 개수가 아님이 정할 정도야 아직 정해지지 않았을 때 무슨 말이야? 그냥 미지수로 표현되어 있을 때 그 미지수를 구하는 방법을 우리가 미정계수법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오케이? 그랬을 때 그 미정계수법은 특별하게 우리가 두 가지로 문제를 구하는 방법을 제시를 해주는데 우리 첫 번째는 우리가 개수비교법이라고 해요. 개수비교법. 그리고 이 두 번째가 애초에 항등식이라는 것은 내가 원하는 x값을 미지수 값을 마음대로 집어넣어도 항상 등식이 성립한다고 얘기를 했으니까 우리가 수치대입법을 소개를 합니다. 그럼 여기서 우리가 실질적으로 우리가 학교 시험에서 중요한 건 누구냐면 이 친구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 친구가 선생님 봤을 때 한 95%? 이 친구가 한 5% 정도 중요도를 갖고 있다라고 보시면 돼요. 알겠죠?
개수를 비교한다는 것은 애초에 좌변과 우변이 같다는 소리니까 내가 전개를 이쁘게 했었을 때 개수가 똑같아야 돼요. 이렇게 비교하고 싶다는 거잖아. 근데 애초에 나한테 그렇게 전개할 정도의 간단한 식을 주지도 않아요. 알겠죠? 오케이? 그래서 대부분은 우리가 수치대입법을 많이 이용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실질적으로 어떻게 문제를 해결하는지 한번 보도록 할게요. 첫 번째는 우리 개수비교법으로 한번 진행을 해볼게요. 우리 141번 볼게. 이 친구가 x에 대한 항등식일 때 이렇게 나와요. 그럼 선생님 말했지만 x에 대한 항등식일 때 나는 저 자리가 모든 실수 x에 대하여, 이미의 실수 x에 대하여, 어떤 실수 x에 대하여도 x값에 관계없이라는 표현으로 바뀔 수 있다는 거야. 그랬을 때 애가 항등식이구나. 그랬을 때 개수비교법을 이용을 해달래요. 그럼 애초에 애가 항등식이니까 좌변과 우변이 같아야 되잖아. 그치? 그러면 우리가 x가 있는 거와 없는 거로 비교해 봤을 때 애가 x-5가 나온 거니까 여기가 몇입니다. 여기가 1입니다. 여기가 마이너스 5입니다. 이렇게 하면 되겠죠? 근데 우리 x의 개수가 뭐예요? 좌변 해보니까 a 플러스 b고요. 그 다음에 여기는 우리가 마이너스 2 플러스 b게 되죠? 그치? 그럼 여기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게 이 b라는 게 마이너스 3이구나. 그럼 애가 마이너스 3이니까 이 친구는 4이구나. 라고 우리가 알 수 있겠네. 답은 우리가 a는 와우 잠깐만 ax 플러스 bx 마이너스 2a 여기에 안 써먹어. 다시 할게요. 마이너스 2a 플러스 b가 되겠죠? 그죠? 이 친구가 마이너스 5다. 그럼 우리 연립방정식 풀어보면 우리 a 플러스 b가 1이고요. 그 다음에 마이너스 2a 플러스 b가 마이너스 5니까 두 식을 빼면 우리가 3a는 6 그래서 a는 2가 나오고요. 그러면 b는 마이너스 1이 되겠죠. 그치? 그래서 어쨌든 우리 개수비교법이라는 것은 언제 사용을 하냐라고 했을 때 식이 간단할 때 사용을 합니다. 내가 좀 봤었을 때 식이 좀 복잡하면 우리는 대체적으로 수치대입법을 가장 많이 사용을 합니다. 오케이? 그리고 이 수치대입법의 포인트는 뭐냐면 어떤 숫자를 대입할 거냐 이게 가장 문제잖아. 그렇지? 그랬을 때 어차피 내가 어떤 숫자를 대입했었을 때 식에 0이 많이 나오고 0이 많이 나오는 숫자를 우리가 대입을 해주시면 됩니다. 어떤 말인지 한번 살펴볼게. 개수비교법이지 않아? 오케이, 이 친구 한번 볼게요. 아까처럼 똑같은 문제인데 이번에는 난 뭐로 풀어볼 거냐면 수치대입법으로 한번 풀어보겠다 이거야. 그랬을 때 와우 어떤 숫자를 집어넣을까? 라고 했을 때 이 식에서 0이 될 수 있게끔 만드는 숫자가 있겠죠. 왜? 애를 0으로 만들려면 우리 x에다 뭐 대입하면 돼? 1 대입하면 되겠지. 이해돼요 지금? 내가 만약에 x에다가 1을 대입했어. 그럼 여기가 없어지겠지? 그럼 여기다 1 대입했으니까 4b는 여기다 1 대입했으니까 우리가 16. 괜찮아요? 왜? 내가 어떤 x를 대입하더라도 상관없이 항상 등식이 성립하는 항등식이라고 얘기해 줬기 때문에 괜찮아? 내가 임의적으로 숫자를 아무거나 대입해도 되지만 막 대입하는 게 아니라 그래도 가능하면 식에 있는 값이 뭔가 0이 많이 나오게끔 하는 숫자를 대입하시면 돼요. 1 또는 마이너스 3 같은 거. 지금 미지수 2개니까 12개 필요하니까 이번에는 x에다가는 마이너스 3도 대입을 해보겠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등식은 성립해야 되기 때문에 우리 마이너스 3을 대입하면 우리가 마이너스 4a 여기는 0이 되고요. 여전히 여기다 마이너스 3 대입하니까 마이너스 21 플러스 9 몇입니까? 마이너스 12가 되겠죠. 그래서 우리가 a는 3 그리고 b는 4인 것을 우리가 구할 수 있다. 지금처럼 식이 간단하니까 우리가 개수비교법을 쓰든 수치대입법을 쓰든 다 똑같이 쉽게 나와요. 그죠? 근데 이제 식이 많이 복잡해지면 결과적으로 우리가 전개하는 것도 너무 귀찮아진 상황이 오기 때문에 그럴 때는 우리가 한번 고민을 해봐야 된다.
사실 고민할 필요 없이 수치 대입법 써야 된다. 이거요. 오케이? 하나 더, 이거 한번 볼까요? 148번. 얘가 x에 대한 항등식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야, 애초에 다 전개해가지고 지금 미지수 몇 개니? 3개지. 그죠? 그럼 여기 막 미지수 3개 해가지고 x제곱의 개수가 3이에요. x의 개수가 마이너스 10이에요. 상수항이 5예요. 해서 연립방정식 막 풀어가지고 a, b, c가 구해도 괜찮아요? 어. 뭐 이 정도야. 뭐 내가 선생님 저 이 정도 뭐 그냥 그냥 뭐 전개 빠르게 할 수 있어요. 할 수 있잖아. 그죠? 어떤 게 편한지 한번 봅시다. 야, 그러면 우리 한번 제대로 한번 해보자. 우리 개수비교법으로 한번 풀어볼 거예요. 우리 최고 차이 개수는 어떻게 나옵니까? 했을 때 우리 a 더하기 b 더하기 c 이렇게 나옵니까? cx제곱. 이번에는 우리 x의 개수는 앞에는 a, 뒤에는 우리가 마이너스 5x니까 마이너스 5b가 되겠죠? 그치? 뭐래? 마이너스 4b가 되겠죠? 그리고 여기는 마이너스 5c 이렇게 되네. 그 다음 우리 상수항은 어떻게 됩니까? 여기서 상수항 안 나오고요. x가 곱해졌으니까 상수항 나올 수가 없고 여기서 우리 마이너스 5b 여기도 상수항 나올 수가 없죠. 괜찮아요? 이 친구가요. 3x제곱 마이너스 10x 플러스 5라고 했으니까 나는 뭐가 된다? 이 친구가 5예요. 이 친구가 마이너스 10이에요. 이 친구가 3이에요. 이거 풀어주면 되겠죠? 오케이? 그럼 애가 마이너스 5라는 것은 b가 마이너스 1이었구나. 그럼 b 대신에 다 마이너스 1 대입하면 a 플러스 c가 4여야 하고 여기도 마이너스 1 대입하면 플러스 4가 되면서 넘어가니까 마이너스 4, 14 이렇게 되겠죠. a 마이너스 5c가 마이너스 14가 되겠죠. 어유 괜찮아요? 이해돼요? 그럼 여기 2씩 빼면 어떻게 나와? 우리 6c는 플러스 18. 그래서 c는 6, 3, 18이니까 c는 3이고요. 그래서 a는 1입니다. 이렇게 풀면 되잖아요. 괜찮아요? 우리 a, b 식도 구할 수 있는데 얘를 내가 수치 대입으로 풀어볼게. 나한테 대놓고 외치고 있는 게 0 대입해도 돼요? 마이너스 1 대입해도 돼요? 마이너스 1 대입해도 돼요? 5 대입해도 돼요? 0 대입해도 돼요? 5 대입해도 돼요? 괜찮아 보여? 그럼 첫 번째 미지수 3개 있으니까 식세개 필요합니다. x에다 0 대입해 봅시다. 그럼 얘 없어지고 얘 없어지죠? x에다 0 대입하니까. 얘 0 대입하니까 뭐 나와? 마이너스 5b지. 아니, 0 대입하니까 마이너스 5b다. 그치? 그래서 우리 마이너스 5b는 밑에 우리 우변에도 0 대입하는 거니까 플러스 5. 그러니까 b는 마이너스 1 바로 나오죠. 괜찮아? 그 다음에 두 번째 이번에는 마이너스 1 대입해 봅시다. x에다 마이너스 1 대입하면 이번에는 애가 0이 되네. 애도 0이 되고. 그래서 마이너스 1 대입하니까 여기는 마이너스 1, 여기는 마이너스 6이니까 플러스 6c. 저희는 마이너스 1 대입하면 똑같이 8에서 10 빼니 마이너스 1 대입하니까 어떻게 돼? 18 이렇게 되죠. 그래서 우리 c는 3 이렇게 나오죠. 그 다음에 세 번째 우리 x에다 뭐 대입하면 돼요? 5 대입하면 되겠지. x에다 5 대입하니까 이번엔 여기가 없어지면서 5 대입했으니까 어떻게 돼요? 5, 6에 30a는 우리 밑에다가도 5 대입했으니까 어떻게 나와? 25 곱하기 3 몇이에요? 75죠. 75, 80. 80에서 50 빼면 되지. 그럼 30이죠. A는 1. 이렇게 나오네요. 괜찮아요? 답은 똑같이 나오지. 뭐가 더 편해요? 개수비교법보다는 수치대입법이 더 편하지 않아? 근데 실질적으로 이런 친구뿐만 아니라 좀 더 복잡한 식도 많이 나오게 되는데 결과적으로 우리는 수치대입법을 가장 많이 활용할 것이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넘어갈게요. 그럼 여기 또 대표적인 항등식이 또 뭐가 있냐면 반식의 나눗셈도 사실 항등식이에요. 결국 이 나누게 되면 검산식 쓸 수 있잖아. 그치?
검산식 자체가 좌변과 우변이 같은 식이기 때문에 결과적으로는 우리가 항등식을 계속 배워왔던 거예요. 사실 지금까지. 그 중에서 우리가 뭘 배울 거냐면 나머지 정리라는 거와 인수 정리라는 걸 배울 거야. 나머지 정리, 인수 정리라는 걸 배울 겁니다. 첫 번째, 우리 나머지 정리부터 한번 생각을 한번 해보면 어떤 말이냐면 일단 우리 나머지 정리는 포인트가 있어요. 우리가 어떤 방식을 나눌 때 목과 나머지가 생기잖아. 그치? 근데 이 나머지 정리 포트에서는 어떤 거냐면 몫이 안 궁금해. 일단 첫 번째, 몫은 안 궁금해. 일단 첫 번째는 나는 몫은 안 궁금. 나는 나머지만 궁금. 오케이? 나는 몫이 중요한 게 아니라 나머지에 대한 정보만 얻고 싶은 거예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뭐냐면 일단 나머지 정리를 쓰려면 일단은 1차식으로만 나눠야 돼. 로 나눌 때만 사용 가능입니다. 오케이? 어떤 내용이냐면 이런 거예요. 야, 어떤 px가 있는데 내가 x-k로 나눴을 때 몫이 qx고 괜찮아요, 여기까지? 내가 1차로 나눴으니까 나머지는 상수항이다 이렇게 일단 써볼게요. 그지? 그러면 나는 이렇게 해석할 수 있다는 거죠. 어떤 px를요, 어떤 방식 px를 x-k로 나눴을 때 몫이 qx고 나머지를 r이라고 한다면 그때 이 r의 값은 무엇입니까? 이렇게 물어본다고. 그랬을 때 그 모든 문장을 나는 이렇게 고칠 수가 있고 그랬을 때 결과적으로 나는 지금 이 나머지가 궁금한 거잖아요. 혹시 궁금해 안 궁금해? 나는 이게가 궁금하지가 않아. 그럼 나는 우리가 애초에 항등식이니까 좌변과 우변이 같으니 내가 원하는 x값 아무거나 수치를 대입해도 똑같이 항상 등식이 성립하겠죠? 그럼 나는 qx 마음에 안 드니까 이 qx를 없애기 위해서 x에다 뭐 대입하면 돼? k를 대입하면. 그치? 중요한 말이야. x에다가 k를 대입하는 순간에 나는 이 몫은 의미가 없어졌어요? 있어요. 없어졌지? 0대니까. 앞에 곱해진 숫자가 0이니까 의미가 없다는 소리야. 그럼 난 여기서 바로 뭐가 나오더라? 나머지가 나오더라. 오케이? 내가 어떤 다항식을 1차식으로 나누면 바로 나머지를 구할 수 있다는 거예요. 내가 만약에 이 px를 x-k로 나눴을 때 몫을 qx 나머지 r이라고 썼을 때 저 r은 무조건 애가 0이 되는 값. 우리 목 앞에 이 친구가 0이 되는 값을 대입하시면 된다 이겁니다. 오케이? 150번, 151번 빨리 한번 해볼게요. 어떤 똑같이 px라는 2차식이 있는데요. x-로 나눴을 때 나머지를 구해달라 이렇게 나왔어. 나머지를 구해달래? 그럼 내가 나머지 정의를 모르는 친구들은 그냥 너무나도 어렵게 시리라는 이러고 있다는 소리야. 그치? 만약에 내가 만약에 출제자가 야, 나 목도 궁금하다? 하면 이렇게 하셔야 돼요. 이렇게 하는 게 맞는데 지금 현재는 어떤 상황이야? 나는 목숨 안 궁금한 상황이야. 오케이? 어떻게 풀 건지 한번 판단해봐. 이렇게 해도 똑같이 답은 나오겠죠. x가 필요합니다. x제곱 마이너스 x. 두 개 빼면요. 마이너스 4x 플러스 2. 여전히 1차는 1차로 나눌 수 있기 때문에 마이너스 4. 그래서 마이너스 4x 플러스 4. 두 개 빼니까 우리가 마이너스 2예요. 이렇게 나오잖아요. 아싸, 답 맞췄다. 답은 맞아요. 근데 나는 얼마나 걸렸어, 시간이? 한 18초 걸렸죠? 그지? 근데 우리가 나머지 정리라는 건 뭐예요? 어차피 이렇게 생긴 애를 x-1로 나누면 어떤 몫이 나왔을 텐데, 그지? 그때 나는 나머지는 상수항이니까 이 상수를 구하고 싶은 게 목적이잖아. 그치? 맞아요? 그럼 나는 이 몫이 아무 의미가 없어지려면 x에다 뭐 대입하면? 1 대입하면. 그럼 1 대입하면 어떻게 나와요? P1은 실제로 1 대입한 거니까 마이너스 2 이렇게 나오죠. 그럼 실제로 얘가
약분되면서 R만 나오니까 우리 R이 마이너스 2라는 게 바로 나온다는 소리예요. 오케이? 그럼 내가 x 플러스 2로 나눴을 때 나머지 어떻게 구해요? x에다 뭐 대입하면? 마이너스 2 대입하면. 아, p 마이너스 2라는 것 자체가 나머지구나. 오케이? 그래서 마이너스 2를 실제로 대입하니까 우리 4 플러스 12 이렇게 되는 거니까 어떻게 돼요? 16 이렇게 되겠죠. 오케이? 내가 직접 다음식에 나눗셈을 하지 않더라도 내가 몫이 궁금하진 않고 나머지가 궁금하고 그리고 1차식으로 나눌 때 우리는 나머지를 빨리 구할 수 있는 방법을 우리가 나머지 정리라고 한다라고 우리가 생각하시면 좋겠어요. 오케이? 그런데 이 R이 0이 되는 순간이 있을 거 아니야. 맞아요? 어떨 때죠? 나누어 떨어질 때죠. 나누어 떨어질 때죠. 이렇게 나누어 떨어질 때 우리는 여기서 어떤 정리가 나오냐면 이제 인수정리라는 게 나옵니다. 우리 인수분해할 때 그 인수랑 같은 인수예요. 우리 인수가 사실 뭐지? 약수 개념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인수정리. 무슨 말이냐? 일단 결론부터 한번 얘기를 해보면 야 어떤 K를 넣었더니 0이 됐대. 이 말은 우리가 나머지 정리해서 한번 해석을 해보면 어떤 fx라는 애를 내가 x-k라는 애로 나눴을 때 어떤 몫이 나왔고 나머지가 지금 r인 상황이잖아. 그치? 근데 애가 지금 0인 거죠. 그치? 야 그러면 k를 넣었을 때 0이 됐다는 소리는 얘가 이런 식이 된 거네? 라고 간접적으로 우리가 알 수 있었다는 소리야. 무슨 말이야? 내가 k를 넣었을 때 0이 나오면 이 fx는 무조건 x-k를 인수로 갖는다. 이게 우리가 인수정리예요. 오케이? 다시 내가 2를 넣었어요. 근데 0이 나왔어요. 근데 나는 이 fx가 뭔진 모르는데 무조건 A 인수분해하면 누구는 있다? x-2라는 인수는 존재한다라는 거야. 오케이? 이해됐어? 이게 나머지 정리에 만약에 나머지가 나누어 떨어질 때는 우리가 어떤 걸로 표현한다? 인수정리라는 표현으로 다시 바뀝니다. 나머지 정리하고 인수정리 같은 내용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여기도 우리 한번 해볼게요. 야, 어떤 px를 x-1로 나눴을 때가 나머지가 마이너스 2래. 그러면 선생님이 앞으로 부탁하건데 아니 이렇게 생긴 문장이 나오면 수학적 표현으로 좀 바꿔주세요. 어떻게? 이 px를 x에다 뭐 대입했더니 1 대입했더니 상수항 나온 거예요. 뭐래? 나머지가 나온 거예요. 이렇게 바로 수학적 표현으로 바꿔주셔야 됩니다. 오케이? 저 문장 자체 이 글자 많은 숫자가 사실 이거가 끝인 거야. P1은 마이너스 2. 그럼 여기다 실제로 1 대입했더니 마이너스 2가 나왔다는 소리니까 결과적으로 2 플러스 A 마이너스 1은 마이너스 2니까 따라서 우리 A는 몇입니까? 내가 마이너스 3이면 되겠죠? 괜찮아요? 어, 156번 한번 해볼게요. 156번. px를 x-로 나눴을 때 나머지가 0이다. 이 px를 뭐래? 일단 첫 번째, 우리 p1은 0이다 이거죠. p1은 0이다. 오케이? 그럼 인수정리에 의하여 나는 이렇게 볼 수 있다는 거야. x3승 마이너스 2x제곱 마이너스 x 플러스 a를 내가 인수분해하면 x-2는 인수도 갖고 있겠다. 이게 보이셔야 합니다. 오케이? 근데 실질적으로 우리 어차피 미지수 하나니까 식 하나만 필요한 거니까 1 대입하시면 0입니다. 이게 성립한다는 소리죠? 그래서 우리가 a가 2입니다. 이렇게 풀어달라는 겁니다. 오케이? 우리 라스트 159번 이 친구 한번 볼게요. 우리 129번 159번
어떤 다항식 px가 있는데요. n을 이번에는 2차식으로 나눴을 때 우리 a, b 값 구해달라고 합니다. 근데 얘가 2차식이어도 우리가 상관이 없는 게 대놓고 나한테 일단은 저기 있는 x 함수 플러스 ax제곱 플러스 bx 플러스 6이 지금 x-1, x-3으로 나눠 떨어진다고 합니다. 오케이? 그럼 사실 우리 여기도 채울 수 있다? 우리 여기도 그냥 채울 수는 있죠. 어차피 좌변 우변 같아야 되는 거니까 최고 차의 개수가 x3승 나오기 위해서는 당연히 이게 x가 필요하고요. 어차피 상수항끼리 곱했을 땐 상수항 나오니까 곱하면 3이니까 n 플러스 2겠죠. 그래서 여기서 a의 개수, b의 개수 찾으셔도 돼요. 오케이? 방법이든 그렇게 찾으시면 되고 나는 그럴 필요 없죠. 어차피 좌변 우변 똑같은 식이지. 그럼 나 뭐 써야 돼요? 개수 비교법 쓸 거야? 전개하고 있을 거야? 전개한 게 우리 아까 방금 말했던 개수 비교법이 될 거고 수치 대입법을 한번 써봅시다. 대체적으로 애가 0이 되는 거 0이 되는 거 넣어달라는 거잖아. 그치? 그래서 우리 x에다 1 대입하면 우리가 1 플러스 a 플러스 b 플러스 6이 0이 나올 거고 여전히 3을 대입하면 27 플러스 9a 플러스 3b 플러스 6도 0이 나오겠죠? 그럼 어차피 a, b에 대한 연립방정식이니까 계산해주면 됩니다. 오케이? 그럼 하면 우리 a는 마이너스 2가 나오고요. b는 마이너스 5가 나온다고 합니다. 그럼 지금부터 뭐 하냐면 우리 일단 159번까지 선생님이 안 풀어준 거 있죠? A스택 지금 빨리 한번 풀어볼게요. 오늘 개념 신도는 여기까지 나올 겁니다. 한번 볼게요. 조리제법이라는 건 뭐냐면 다항식을 나눗셈을 할 건데 일반적으로 우리 나눗셈을 해도 되는데 어떤 특이 케이스가 있냐면 똑같이 해도 x의 개수가 1인 1차식으로 나눌 때 x의 개수가 1인 1차식으로 나눌 때 이 나머지 정리 같은 경우는 실질적으로 몫은 안 궁금했었어. 그치? 근데 우리 나머지 정리는 언제 쓰냐면 1차식으로 나눌 때 x의 개수가 1인 1차식으로 나눌 건데 그럴 때 몫도 궁금하면 몫하고 나머지 둘 다 궁금할 때 우리가 결과적으로는 우리가 조립제법을 씁니다. 그러니까 조립제법이라고는 하는데 나눗셈 방법이라고 하는 건데 사실 선생님은 잘 사용하지는 않아요. 한번 볼게요. 어떻게 하나 보면 우리 이 친구 같은 경우 x 3승 마이너스 2x제곱 플러스 x 플러스 5를 x 개수가 1인 1차식으로 나누면 일단 우리가 원래 하던 방법대로 한번 해보면 x제곱 여기는 x 3승 마이너스 3x제곱 빼면 우리가 플러스로 변하니까 x제곱 그리고 플러스 x 플러스 5 그쵸? 그럼 2차니까 또 x 곱하면 여기는 x제곱 마이너스 3x 또 두 식을 빼니까 우리가 4x 플러스 5 여전히 1차는 1차로 나눌 수 있기 때문에 플러스 4 그래서 얘는 4x 마이너스 12 빼니까 17 이렇게 되죠. 오케이? 우리가 이제 조립제법이라는 걸 써볼게요. 이 조립제법은 어떻게 하는 거냐면 저기 있는 x3승부터 5까지 개수를 일단은 씁니다. 개수만 3차, 2차, 1차 상수 이렇게 그리고 이 나눗셈의 반대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여기까지는 오케이? 만약에 x제곱의 개수가 0이면 없으면 x 여기 자리에다 0이라는 값을 해줘야 돼. 알겠죠? 정확하게 여기가 상수항 1차, 2차, 3차인 거예요. 만약에 문제가 x3승 플러스 x 플러스 5다 라고 하면 3차, 2차, 1차 상수 이렇게 자리 표시 다 해줘야 된다는 소리야. 오케이? 그랬을 때 x-3을 나누잖아요.
그럴 때 여기가 0이 되는 그 값을 일단은 적습니다. 네. 오케이? 그럼 이제 빨리 한번 해볼게. 우리 첫 번째 건 그대로 내려옵니다. 여기까지가 일단 세팅이야. 다시 일단 모든 개수를 쓴다. 그 다음에 얘가 0이 되는 값을 대입을 한다. 그 다음에 첫 번째 건 그대로 내려온다. 이건 그냥 세팅이야. 오케이? 이제부터 빨리 합니다. 빨리 합니다. 곱합니다. 처음에. 곱한 거 쓰고 더합니다. 이렇게 올라갈 땐 곱하고요. 이렇게 내려올 땐 더하는 거야. 그럼 얘 더하면 몇이야? 1. 그죠? 그럼 또 곱해요. 3. 더해요. 4. 곱해요. 12. 17. 더해요. 그랬을 때 항상 맨 마지막이 나눠지고요. 여기 있는 게 몫이 나오는 겁니다. 우리 몫이 x제곱 플러스 x 플러스 4. 항상 순서가 똑같아요. 상수 1차, 2차. 똑같이 나오죠. x제곱 x 플러스 4. 어떤 게 더 쉬워? 여기 조립제법이 더 쉽죠? 그래서 우리가 결과적으로는 만약에 몫과 나머지를 궁금해할 때 그럴 때 어떤 걸 나눗셈 할 때 어떤 걸로 나눗셈 할 때 x의 개수가 1이 1차식으로 나눗셈을 할 때 우리가 뭘 쓴다? 조립제법을 쓴다라고. 그럼 여기서 우리가 짝수번만 한번 해볼게요. 짝수번. 지금 한번 해볼래? 짝수번. 삼0일 정도 21일 날 방학해서 8월 10일까지 몇 시까지야? 21일까지? 그건 시작. 방학 시간 21일 아니야? 방학 시간? 뭐 언제까지야? 그치? 2주 정도 하면 8월 10일. 성룡고는 똑같지 않을까? 그치? 여기는 8월 17일까지. 더 빨리 하고 더 늦게 끝나는 방학. 그럼 억울하면 주변 학교도. 혹시 잘 됩니까? 다시 한번 좀 연습을 해볼까요? 네, 60번, 61번부터 다시 보면 어떻게 한다? 최고차항의 개수, 2차 개수, 개수만 일단 쓰는 겁니다. 3차, 2차, 1차 상수, 그리고 애가 0이 되는 그러니까 마이너스 1을 대입하면 되겠죠? 그리고 첫 번째 거는 그대로 내린 다음에 그 다음부터 뭐 한다? 항상 곱하고 더하고 곱하고 더한다. 곱하면 마이너스 1, 더하면 0, 곱하면 0, 더하면 마이너스 4, 곱하면 4, 더하면 마이너스 4. 그래서 우리 항상 맨 마지막이 나머지. 여기는 x제곱, 얘는 없는 거죠. x제곱 마이너스 4. 즉, 이 친구들 x 플러스로 나누면 몫은 x제곱 마이너스 4, 나머지는 마이너스 4가 나온다는 거예요. 오케이? 해봤어. 개수 쓴 다음에 0이 되게끔 하는 x값 쓴 다음에 첫 번째 최고차항의 자릿수는 그대로 내린 다음에 그 다음부터는 곱하고 더하고 곱하고 더하고 곱하고 더하고 해주시면 됩니다.
돼요? 괜찮아요? 괜찮아요? 그런데 선생님이 우리 조립제법은 언제 쓴다 했냐면 어, x의 개수가 1일 때 1인 1차식에 대해서 우리가 결과적으로 우리 조립제법을 쓴다고 했는데 만약에 이 친구를 이렇게 쓴다고 한번 해볼게. 2 마이너스 3 1 마이너스 1. 이번에는 2x 마이너스 1인데 근데 이 친구가 0이 되는 값은 2분의 1이죠. 그지? 그래서 막 조립제법을 썼다고 생각을 해볼게. 첫 번째 거 그대로 내려오고 곱하면 1, 더하면 마이너스 2, 곱하면 마이너스 1, 더하면 0, 곱하면 0, 더하면 마이너스 1 해서 우리 몫이 뭐가 나와요? 2x제곱 마이너스 2x. 상수항은 없고 나머지는 마이너스 1이에요. 이렇게 나온 거잖아. 근데 난 사실 이 조립제법은 어떤 거냐고 생각을 해보면 우리 이 친구들 여기가 2분의 1이 왔다라는 것은 x-2분의 1로 나눴을 때 못가 나머진 거지. 실질적으로. 맞아요. 근데 난 실제 원하는 건 누구야? 나는 애도 나누고 싶었던 게 아니라 2x-1로 나누고 싶었던 거지. 그 우리 전 시간에 배웠던 내용인데, 우리 식 변하면 안 된다고 했어요. 그치? 애랑 같아지려면 여기 2분의 1 있으면 되죠? 그 다음에 2x제곱 마이너스 2x 그대로 오면 여기 위에 있는 식이랑 완전히 똑같고 나머지는 안 변한다 했던 거 기억나시죠? 그럼 실질적으로 너로 나눴을 때 나머지는 뭐야? 몫이 뭐야? 이게 몫이 되겠지. 맞아요? 즉 x의 개수가 2면 실질적으로 이 몫은 2분의 1을 해주면 됩니다. 알겠죠? 오케이. 만약에 내가 이거 일반화를 한번 시켜주긴 할 건데 결과적으로 그래서 너의 몫은 몇이냐라고 썼을 때 2x제곱 마이너스 2x가 아니라 우리는 2x-1로 나눴기 때문에 애를 2로 나눈 우리가 x제곱 마이너스 x가 몫이 되고 나머지는 몇입니까? 마이너스 1입니다 해서 우리 나머지는 변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여기까지 오케이. 그럼 애를 우리가 좀 일반화를 한번 시켜볼게. 일반화를 한번 시켜보면 내가 만약에 어떤 px가 있어. 어떤 다항식이 있어요. 그러면 내가 만약에 ax 플러스 x 마이너스 x 플러스 a분의 b로 나눴을 때 이렇게 하죠. 이렇게 해볼게요. x 플러스 a분의 b로 나눴을 때 몫이 qx고 나머지를 r이라고 한번 해볼게요. 오케이? 근데 나는 실질적으로 애를 원했던 게 아니라 ax 플러스 b도 나누고 싶었던 거라고 한번 가정을 해보면 우리 똑같이 위에 있는 식이나 아래에 있는 식이나 둘 다 0이 되는 값은 마이너스 a분의 b죠. 그지?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단 우리 이 친구 입장에서 보면 어떻게 돼야 돼? 위에 있는 식이랑 같아지려면 a분의 1을 해줘야겠죠. 맞아요? 그리고 여기가 qx 플러스 r 이렇게 나오겠지. 그러면 우리 위에 있는 식이랑 똑같죠. 그래서 우리가 알 수 있는 내용은 우리가 항상 x의 개수가 1인 이 친구를 x의 개수가 1인 이 친구를 우리가 1차식으로 나눌 때 조리제법을 써서 못과 나머지를 구할 건데 만약에 여기가 1이 아니라 x의 개수가 a다. 어떤 수다 라고 썼을 때는 항상 그 몫은 결과적으로 내가 뭐 해주면 된다? a분의 1. 즉 x의 개수의 역수를 곱해주면 된다. 라는 거예요. 오케이? 그럼 이런 거야. 우리 일반화 시켰어요. 우리 4번, 168번 이 친구 한번 풀어볼게. 네, 어떻게 됩니까? 4, 마이너스 1, 5, 마이너스 2, 0 이렇게 쓰면 되겠죠? 4차, 3차, 2차, 1차 상수. 상수가 0일 때도 0이라 써줘야 돼. 알겠지? 항상 자릿수다 표시해줘야 됩니다. 그랬을 때 이 친구들
내가 마이너스 4분의 3 쓸 거 아니야. 그치? 여기가 0이 되는 거. 맞아요? 마이너스 4분의 3. 그럼 첫 번째 거는 그냥 그대로 내려오고, 그 다음에 곱하니까 마이너스 3, 더하니까 마이너스 4, 곱하니까 3, 더하니까 8, 곱하니까 마이너스 6, 마이너스 8, 곱하니까 우리가 6, 더하니까 6. 이렇게 나옵니까? 괜찮아요? 그럼 여기 있는 건 뭐라고? 내가 실질적으로 A가 4x 플러스 3으로 나눈 게 아니라 저기 있는 px를 뭐로 나눴을 때야? 이 친구는 x 플러스 4분의 3으로 나누었을 때의 못과 나머진 거야. 이 친구는 그냥 qx라고 쓸게요. 그리고 나머지는 6 이렇게 나온 거죠. 근데 나는 내가 실제로 구하고 싶었던 거는 x 플러스 4분의 3이 아니라 4x 플러스 3이죠. 그렇지? 됐어요?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준다? 같아지기 위해서는 4분의 1을 ax면 a분의 1을 몫에다가 곱해주면 된다는 소리예요. 나머지는 안 변하고요. 맞아요? 그럼 실질적으로 너도 나눴을 때 몫과 나머지를 구하라고 했으면 이 몫은 뭐예요? 4x제곱 마이너스 아니 우리 4x 3승 마이너스 4x 제곱 플러스 8x 마이너스 8이 아니라 제일 4로 나눈 우리가 x 3승 마이너스 x 제곱 플러스 2x 마이너스 2가 되겠죠. 오케이. 그래서 x의 개수가 a면 원래 우리가 조리제법 쓴 거에다가 몫에다가 항상 a분의 a를 곱해주시면 됩니다. 오케이? 그럼 우리 168번까지 암통 문제들 일단 한번 풀어볼게요, 지금. 세의 개수가 만약에 3이면 뭐 항상 우리가 조지시대법 한 거에다가 3분의 주시면 되고 반대로 또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만약 x의 개수가 3분의 1이면 실제 몫에다 3을 곱해줘야 돼. 역수니까. 역수를 곱해준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뭐 x의 개수가 만약에 2분의 3이다. 2분의 3x야. 그럼 실제로 몫에다가는 3분의 1 곱해주면 됩니다.
내 행사 때문에 내 학교 행사 있어서 연습해야 되는 오케이. 그럼 우리 한번 유형 1번부터 좀 같이 한번 살펴볼게요. x 상수 플러스 ax 마이너스 6은 좌변 우변. 내가 x에 대한 항등식일 때 우리 상수 abc에 대하여 a 더하기 b 더하기 c의 값을 구해달라고 합니다. 결과적으로 뭐예요? 얘는 지금 어떻게 구해야 돼? 어차피 좌변 우변이 같다는 소리니까 구조적으로 우리가 지금 수치대입법 쓰기는 좀 어려운 상황이네. 그리고 지금 우리 미지수 앞에 개수가 뭐로 되어 있어요? 미정개수로 되어 있죠? 어차피 전개하는 거 별거 아니니까 우리 이번에는 수치대입법으로 우리 한번 수치대입법이 아니라 개수비교법으로 우리 한번 해결을 해봅시다. 전개하면 어떻게 나옵니까? x 3승 이렇게 나오죠.
그럼 우리 x제곱은 여기서 x 선택하면 여기서도 x 선택하는 거니까 어떻게 나와요? 여기서 x 선택하면 여기서도 x 선택해야지 c 나오겠죠? x제곱 배수 구하는 거예요. 그래서 상수항이면 여기서는 x제곱 선택해야 되는 거니까 b가 지금 x제곱 이렇게 나오겠네. 그 다음에 우리 x의 개수는 어떻게 나옵니까? 여기서 x 선택하면 여기서는 상수항, 그러니까 얘는 3. 여기서 b 선택하면 여기서는 x, 그러니까 얘는 플러스 bc, x 이렇게 되겠죠? 그 다음에 우리 상수항은 플러스 3b 이렇게 나오겠네. 그래서 이 친구는 우리가 0이고요. x제곱 없으니까 이 친구가 우리가 a가 되겠고 이 친구가 마이너스 6이 되겠죠. 따라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a, b, c 값만 우리 찾아보면 일단 b를 우리 봐도 찾을 수 있겠다. 마이너스 2라는 거 구할 수 있고요. 마이너스 2면 우리 c는 2가 돼야 0이 나오겠죠. 그렇지? 그럼 우리 bc 구하니까 마이너스 4니까 3에서 마이너스 4야? a는 마이너스 1이구나. 그래서 얘네 다 더하니까 몇입니까? 마이너스 1이 정답이 되겠네요. 오케이. 그래서 5번이 정답이 되겠죠. 다시 한번 풀어볼게요. 선생님. 우리 194번. 이거 너무너무 중요한 표현. 실제 이렇게 나온다는 거예요, 표현이. 어, 무슨 말이야? 얘는 뭐에 대한 항등식이야? K에 대한 항등식인 거야? 그러면 문제가 어떻게 쓰여 있든 나는 상관없이 무조건 K가 있는 놈과 K가 없는 놈으로 묶어달라는 겁니다. 괜찮아요? 그럼 우리가 K가 있는 놈은 뭐예요, 여기가? X 플러스 Y 마이너스 3. 나머지는 상수 취급. X, Y 마이너스 2. 그럼 얘가 지금 K 값에 관계없이 K에다가 내가 마이너스 무한대든 플러스 무한대든 뭐 아무거나 넣어도 상관없이 항상 등식이 성립하기 위해서 네가 0이 나와야 하고. 그렇지? 애초에 네가 등식이 참이 돼야 되는 거니까 니도 0이 나와야 하니 그래가지고 우리가 알 수 있는 내용은 x 플러스 y가 3이라는 거 알려준 거고 x, y는 2라는 거 알려준 거네요. 이 두 개 알려주는 거 나한테 x제곱 플러스 y제곱 구해달래요. 이 친구 곱셈공식 변형이니까 x 플러스 y제곱 마이너스 2xy. 그래서 우리 답은 9에서 4 빼니까 5가 정답이 되겠네. 그죠? 다시 한번 풀어볼게요. 항상 k 값에 관계없이 x 값에 관계없이 이러면 항등식이구나 그랬을 때 x가 있는 놈과 없는 놈 k가 있는 놈과 없는 놈으로 항상 이렇게 구분해 주는 거. 여기는 선생님이 좀 설명만 하고 좀 넘어갈게요. 우리 195번도 보면 모든 실수 x에 대하여 등식이 성립합니다. 아예 항등식이구나. 그러면 지금 x의 개수가 이거 다 미지수로 표현되어 있기 때문에 미정계수구나. 그럼 미정계수법을 우리가 써야겠다. 그래서 미정계수법은 우리가 수치대입법 또는 대수비교법인데 결국 여기서는 우리가 뭘 쓰자? 수치대입법 쓰면 되겠지. 그죠? 어. 대놓고 나한테 외치고 있는 게 뭐예요? 나 0 넣어줘. 1 넣어줘. 나 2도 넣어줘. 미지수 3개, 3개. 괜찮아요? 오케이. 그래서 0 대입했을 때, 1 대입했을 때, 2 대입했을 때 해가지고 A, B, C 값 구하시면 됩니다. 괜찮아요? 그럼 이 친구 한번 빨리 구해볼까? 195번. 답이 마이너스 18 나오는지 확인해보세요.
98번도 좀 마찬가지입니다. 다시 한번 보면 이 친구도 어차피 항등식이에요. X값에 관계없이. 그러니까 나는 결과적으로는 이 친구들을 보니까 미정계수구나. 그럼 미정계수법 써야 되겠구나. 어차피 PX를 우리가 모르기 때문에 애초에 정리라는 건 못하기 때문에 우리가 뭐예요? 배수비교법은 어려운 상황. 그럼 결과적으로 우리 남은 건 수치대입법밖에 없죠. 그렇지? 그래서 우리 첫 번째는 x에다가 1을 대입하던가 두 번째는 x제곱 자체에다가 2를 대입해도 되겠다. 왜냐면 여기 다 지금 짝수식으로만 되어 있으니까. 괜찮아요? 그래서 우리 어차피 미지수 두 개, 식 두 개 해서 a, b 값 구해주시면 됩니다. a제곱 플러스 b제곱 값 구해주시면 돼요. 한번 해볼래? 지금? 198번 한번 해볼까요? 지금 198번. 우리 1 대입하면 0은 1 플러스 a 플러스 b x제곱에다가 2 대입하면 0 나오면서 또 0은 4 플러스 2a 플러스 b a, b가 연립방정 시키면 되겠죠. 그리고 x에다가 내가 무엇을 넣어도 항상 등식이 참여되는 게 항등식이기 때문에 우리가 잘 대입하면 된다는 거죠. a하고 b값 구할 때. 여기 답 13 나오는지 확인해 보세요. 13. 3번. 됐어요? 우리 199번. 이 문제도 참 중요한 문제예요. 이 친구가 중요한 문제인데, 얘도 우리 미정계수인데, 결과적으로는 우리 x 플러스 1의 5승. 그래, 전개라는 거 할 수 있어. 할 수는 있는데, 그게 아니라, 실제로 뭐 하면, 5승 하면, 결과적으로 뭐 나와요? 우리 5승 하면 뭐 나와? x 5승부터 상수함까지 나오겠죠? 그래서 그 개수들을 지금 미정계수로 표현을 한 거예요. 문제에서. 오케이? 이런 문제의 특징은 뭐냐면,
이 x자리 있죠? 여기가 이렇게도 변할 수 있어. 이런 형태로도 바뀔 수 있어요. 오케이? 그랬을 때 항상 여기 있는 것들, 여기 있는 것들, 여기 있는 것들이 세 가지를 우리가 보시면 되는데 0이 되는 값, 그리고 1이 되는 값, 그리고 마이너스 1이 되는 값을 넣어주시면 됩니다. 오케이? 그럼 얘네가 각각 어떤 걸 의미해서 우리가 어떤 걸 구할 수 있는지 우리 한번 살펴볼게요. 만약에 첫 번째, 이 x자리에 0이 들어갔어요. 그럼 누구만 남아? A 0승 나오죠. 그지? 결국 나는 얘가 뭐야? 상수항이지. 이런 표현에서 상수항을 구할 수 있는 방법은 x에다 그냥 0 대입하시면 된다. 오케이? 당연히 x 플러스 1에 우승하면 상수항 1 나오겠지. 그죠? x 플러스 1, x 플러스 1, x 플러스 1, x 플러스 1, x 플러스 1 다섯 번 곱하면 어차피 상수항은 상수항끼리만 곱해서 1 나올 텐데 어쨌든 여기 x자리에 0 대입하면 된다는 소리예요. 만약에 얘가 x-k라고 형태가 바뀌었다면 x에다 k 대입하면 된다는 소리야. 오케이? 그 다음에 여기 있는 값이 1이 되는 거. 지금 x에다 1 대입하면 어떤 상황이 되죠? a0 더하기 a0 더하기 a1 a2 더하기 점점점점 a5 이렇게 되죠. 그렇지? 얘를 우리가 뭐다 그러고 우리가 한국어로 어떻게 표현하면 되냐면 모든 개수의 어떤 친구를 전개했었을 때 모든 개수의 합을 구하는 방법은 x에다가 1 대입하는 소리예요. 이해됐어요? 내가 직접 다 전개해가지고 개수들을 다 더하는 소리가 아니라 결과적으로는 너 전개했었을 때 모든 개수의 합은 무엇입니까? 했을 때 1 대입하면 2의 5은 32예요. 이렇게 나와 달라는 거예요. 이해됐어요? 어. x에다가 0 대입하는 소리고 x에다 1 대입하는 소리고 우리 x에다가 마이너스 1을 대입하면 어떻게 나와요? 우리 짝수차는 플러스고 홀수차는 마이너스가 계속 반복되죠. 그치? 오케이? 그래서 우리가 뭘 할 수 있냐면 이 두 식을 가지고 짝수차 항의 합이나 홀수차의 항의 합을 구할 수 있어요. 즉 A0, A2, A4 나 A1, A3, A5나 우리가 원하는 짝수차항의 개수의 합 또는 홀수차항의 개수의 합을 구하라고 했었을 때 항상 이 두 개를 가지고 우리가 풀어주면 됩니다. 오케이? 둘이 더하면 어떻게 나오니? 이 두 식을 더했어. 그럼 A0은 두 개고 A1, A-A1은 없어지면서 홀수차는 없어지죠. 그래서 더했을 경우는 이 친구가 두 개씩 나오게 됩니다. 그죠? 뺐을 경우는 어떻게 나오니? 짝수차항은 없어지고 얘는 빼기 빼기가 되면서 플러스로 변하죠. 그래서 홀수차항만 나오죠. 그래서 두 개씩 있으니까 우리가 짝수차항 또는 홀수차항을 구할 때는 항상 이 두 식을 연립해서 문제를 해결해 준다. 이거 적어 놓을게요. 좀. 199번 위에다가 좀 적어 놓을게요. 그리고 집에 갑시다.
그래서 우리 숙제는 어디냐면, 혹시 잠시만. 우리 유형 6번까지만 한번 해볼래? 유형 6번까지만. 한번 해보세요. 유형 6번까지. 숙제고. 여기 유형 6번까지 해오시면 됩니다. 5번까지는 우리가 한 거고, 6번은 한번 해보세요. 한번 해보세요. 오케이, 준비했습니다. 오늘 왜 이렇게 피곤해? 조심히 가. 잘 가요.